저희 7시가 되어서요. 네, 저희 세건역 건축집단 네 번째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간략하게 세건역 그 건축집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작년부터 페어라는 주제로 네, 강연자분들, 소장님들 모시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난번 세 번째까지는 부부 건축가로 이뤄진 이제 소장님들을 모셨다면 이제 그렇게는 마치고 이제 이후부터는 또 새로운 어떤 협업 체계의 이제 건축가로 이뤄진 소장님들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이제 네 번째 강연이자 첫 번째로 조금 새로운 이제 협업 체계라고 보면은 오늘은 이제 형제로 이뤄진 네. 소장님들을 모실 텐데요. 아마도 여태까지 이제 저희가 모셨던 걸로 보면은 남성과 여성으로 이렇게 모여져 있었는데 아마 오늘은 남성과 남성으로 이뤄진 전체 이제 소장님들의 이제 협업 체계 중에 조금 다른 모양과 분위기이지 않을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좀 기대가 되고요. 그래서 강연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시거나 또 이렇게 여쭤보시고 싶으신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채팅방을 이용해서 써주시면은 저희가 소장님들 강연 마치고 나서 이후에 질의응답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황선우 소장님, 황성기 소장님 네, 이어받아서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어소시에이츠 황선우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선기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좋으니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따로 저희도 이제 많은 교류를, 작업이나 다양한 매체로 이렇게 많은 교류를 하는 사무실이 아니어서, 그렇게 막 어디 여기저기 막 소개된 케이스가 많이 없을 텐데요. 오늘 한번 간단한 여러 가지 작업들 같이, 그리고 사무실을 어떻게 꾸려가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사실은 질문을 더 많이 해주시는 게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간단하게 저희 사무실 소개 이런 것들로 좀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럼 간단히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줌으로 하는 관계로 저희가 우선 선순행으로 화면 공유를 해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황어소시에이츠 건축사 사무소고요. 저희는 2020년경에 이제 딱 만으로 한 2년 정도 좀 됐습니다. 사무실이 좀 차리게 됐고요. 그 전에는 저랑 이제 동생이랑 따로 이제 좀 진행을 하면서 틈틈이 이제 프로젝트 베이스로 같이 좀 활동을 했고요. 스튜디오를 기반으로 작은 작업들을 좀 하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한 2020년경에 좀 사무실을 좀 꾸리게 됐습니다. 다양한 사실은 시간이 그렇게 많이 흐른 건 아닌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서 좀 사무실들이 같이 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이후에도 계속 나오겠지만 굉장히 미니멀을 추구한다 이런 각도라기보다도 그 큰 틀에서 보면은 그런 좀 순수한 미학을 조금 열심히 좀 찾아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업에서도 지어진 거에서도 혹은 과정에서도 조금 우리가 2차원과 3차원을 조금 들락날락거리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고지고순한 방식의 작업 방식을 좀 좋아하고 있고요. 순연하게 그때그때 탄생하는 작업들의 어떤 미적인 그리고 기술적인 그리고 혹은 기타 등등의 작업들을 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여드린 그 멕시코의 화이트샌드 같은 오묘한 풍경 그리고 또 건물 내부 혹은 드로잉 혹은 어떤 다른 모형 같은 케이스에서도 마치 무대장치 같이 조금은
그 공간 안에서 아직은 뭐 저희도 100% 그런 공간감을 구현하기는 참 힘든 부분이 있지만 무대 장치처럼 약간 그 순간만큼 조금 서리얼한 어떤 세계로 잠깐 들어갔다 온 것 같은 그런 공간의 어떤 위트를 좀 즐겨서 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은 2년 전에 저희는 이사를 왔고요. 그 전에는 저희 너무 친하게 같이 잘 지내고 있었던 바운더리스 김윤수 소장님과 같이 저희가 좀 생활을 몇 년 하고 그렇고 요즘 그 2년 전에 이제 양재동으로 좀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뭐 아마 궁금하신 뭐 강의 주제? 이 시리즈 주제가 제가 알기로는 페어라고 들었는데요. 페어에 앞서 사실은 위대한 건축가들은 솔로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제법 많기 때문에 잠깐 그 솔로의 거장급과 현재 진행 중인 거장급을 그냥 잠깐 재미삼아 한번 잠깐 띄워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에 글쎄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워낙에 어느 정도 지구의 피터 줌터는 아직 현재 진행형인 사람이라 평가가 조금 더 조심스럽지만 코리 기자 같은 경우는 워낙에 어떻게 보면 웃긴 얘기로 천재에 좀 가까운 뭐 재능적 천재, 뭐 기회 천재, 뭐 여러 가지 천재 평가가 있겠지만 천재에 가까우셨던 분이기 때문에 글쎄요. 오히려 파트너십으로 근 세기에 많은 획을 긋고 있는 건축가들도 궁금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들고 있습니다. OMA 같은 경우도 사진에 있는 OMA 같은 경우도 좀 초기에는 뭐 사실은 그냥 희한한 조합이었죠. 그러니까 학생, 그다음에 튜터, 그리고 뒤에 보이는 자아리드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두 개의 프로젝트를 같이 컴피티션 베이스지만 같이 참여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조이랑 엘리아 젠길리스도 그 당시에 그 분야별 사실 건축가도 건축가지만 조이 같은 경우는 그냥 다른 페인팅의 스페셜리스트로 참가를 하고 뭐 하여튼 되게 재밌었던 조직이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뭐 사실은 막 무슨 분야가 이렇게 굉장히 나눠져 있는 사무실은 아니고요. 대부분 2인 혹은 3인 체제의 사무실들이 다 비슷하게 비슷한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는 방식과 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뭐 모든 작업을 좀 같이 쉐어하면서 일선도 나누고 아이디어도 공유하고 뭐 그런 방식들로 저희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직 좀 뭐랄까요 연령대도 그렇고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다 다른 방식으로도 파트너십으로 진행 중인 사무실과 저희도 뭐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보고 아래 사진에 있는 자크와 헬조겐 드뮤론도 역시 사실 유년 시절을 많이 공유했었던 그 어떤 개인적인 관성들이 좀 있어서 아마 파트너십 이후에도 그러니까 OMA 같은 경우는 이제 랩크라스 중심으로 다시 어떤 모델 기업으로 다시 개편됐지만 헬조겐 드뮤론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유년의 베이스가 있어서 같은 동네 뭐 같은 학교를 졸업하면서 같은 전공에 어떤 그런 유년의 베이스가 조금 더 본딩하는 그 함수를 끌는데 다른 또 어떤 개념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협업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은 나중에 좀 질문을 오히려 거꾸로 해주시면 그때 프로젝트마다 어떤 뭐 이벤트가 있었는지 혹은 어떻게 좀 일을 했는지를 좀 더 재밌게 이야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간단한 저희 작업 몇 가지 소개시켜 드리면서 같이 얘기 좀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뭐 본의 아니게 어쩌다 보니 공공 프로젝트를 조금 베이스로 근 1, 2년을 좀 보내게 됐습니다. 다들 뭐 요새는
좋은 안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서 저희도 뭐 보면서 공부하고 있는데, 저희가 어떤 부분에 좀 공공 프로젝트에 주안점을 두고 몇 가지 프로젝트를 끌고 갔었는지 한번 미약하지만 좀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라운드 플로어 플랜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공공 프로젝트가 제법 개인 프로젝트보다는 조금 규모가 있는 공공시설의 프로젝트에서 너무 뻔한 얘기 같긴 하지만 땅을 좀 잘 쓰는 방법을 근 1, 2년간 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배치에 대한 아이디어 뭐 이런 것들인데요. 사실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배치라는 게 어떻게 보면 또 너무 지극 당연해서 말로 하기는 좀 뭐 오히려 또 거꾸로 다 설계가 끝난 다음에 말로 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그 배치의 중요성, 땅을 어떻게 좀 건물이 같이 향유하고 움켜잡는가에 대해서 했었던 몇 가지 고민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매우 극초기에 그렸었던 어떤 모 도서관 현상 설계 어, 아주 시작과 동시에 그려졌었던 플랜입니다. 1층 평면이자 거의 요 방식의 배치가 같이 좀 바로 아이디어로 좀 치고 나갔던 부분인데요. 파란색으로 좀 그려졌었던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전체 최적과는 별개로 1층에서 펼쳐지는 조금 자유로운 풍경들, 마치 이 안에서는 조금 다른 세계가 좀 구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약간의 좀 상상과 함께 좀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오버랩돼서 보여지는 빨간색 부분의 도트 라인들이 이제 상부에서 펼쳐질 이야기들이고, 그래서 이 두 개 파란색과 빨간색의 아주 기본적인 레이어 체계가 어떻게 건물을 껍데기로 보여지는 거와 속 공간이 다르고 다른데도 유기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까? 이 작업의 좀 포인트였고요. 조금 더 고민도 하고 뭐 난리도 치고 하면서 조금씩 다듬어졌었던 중간 단계 스케치입니다. 조금 더 이제 건물에 가까워졌었던 때에 그렸었던 작업들이고요. 그래서 최종으로 제출이 됐었던 화면의 모습들입니다. 아마 이 그라운드 플로어를 강의에서 말씀드릴 때는 좀 몇 가지 모멘텀을 기준으로 좀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그러니까 초기에 아주 극초기의 스케치와 중간 단계의 드로잉 그리고 최종 드로잉 세 가지 시퀀스들이 저희는 좀 작업을 그렇게 막 굉장한 센세이셔널하게 하는 구식 방법에서 작업을 하는 사무실이다 보니까 이런 어떤 좀 그냥 손으로 나오는 작업의 생산물들이 의외로 또 좀 모멘텀을 좀 가지게 돼서요. 이렇게 좀 시퀀스별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쉽기도 한데 이 프로젝트에 그래도 현상 제안 치고는 제법 많은 안들이 좀 담겨져 있었던 것 같고요. 그게 오히려 조금 현상 단계에서는 이제 플러스 요인도 있고 마이너스 요인도 있었지만 제법 나름 꼬린 지점까지는 굉장히 재밌게 진행이 됐었던 작업입니다. 여기 2층의 모습이고요. 지상층 1층과는 우리 기준으로 1층과는 조금 다른 방식의 좀 상부 최적 속에서 같이 뚜껑을 열어야 볼 수 있는 1층의 모습들이 같이 좀 적절히 배합이 됐었던 프로젝트입니다. 다음 프로젝트는 이거는 빛을 어떻게 조금 더 풀어드릴까? 어떤 최적이 굉장히 크고 멀티한 체육시설이 들어가는 와중에 복도와 공용 공간의 역할을 조금만 더 끌어내보고 싶다라는 어떤 욕심이 좀 있었던 프로젝트였는데요. 저희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공공 프로젝트의
공공 프로젝트의 면적표상 움직이는 그 최적이 생각보다 그렇게 녹록지 않을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안에서도 공용 공간을 어떻게 조금 더 풍족하게 쓰면서 끌고 갈 수 있을까가 초기에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단계 스케치는 조금 더 구체화되면서, 그러면 공용 공간이 어떻게 밖을 감싸고 밖에서 어떻게 공용 공간이 연결이 되면서 공용 공간을 얼만큼 좀 리치하게 쓸 수 있을까가 이 프로젝트에서 조금 주안이 됐었던 부분들이었고요. 그렇게 해서 제안이 됐었던 그라운드, 여기는 조금 땅이 상황이 복잡한 상황이어서 뭐 1층은 1층인데 묻혀버린 희한한 진입층이 좀 묻혀버리는, 그리고 또 위에 진입층이 있는 좀 희한한 프로젝트였는데 이렇게 좀 구성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벌키한 저런 실들을 최적을 어떻게 할 수 없다면 그 벌키한 실들을 오고 가는 과정을 좀 즐겁게 만들고, 그다음에 그 벌키한 실을 반드시 지나쳐야 되는 어떤 복도에서 보여지는 풍경들, 복도의 끝은 항상 채광과 빛이 들어오는 어떤 여지를 계속 남겨주는 방식의 이 프로젝트도 좀 되게 끝까지 재밌게 좀 진행이 됐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에 있는 모 센터라고 좀 하겠습니다. 용도가 참 희한한 용도의 프로젝트인데요. 농업 뭐였지? 지금 뭐 그런 거였는데, 그 기획이 좀 불충분하고 땅을 굉장히 큰 땅을 던져주고 그 안에 건축이 필요한 체적은 굉장히 작은 좀 희한한 좀 프로젝트였습니다. 그 와중에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오히려 너무 일 없이 큰 땅을 어설프게 찾아먹느니 이거야말로 좀 대지 해석을 오히려 굉장히 밀도 있게 좀 했었던 케이스였는데, 그럼 그냥 건물이 자연스럽게 대지를 한 3-4개로 나누면 어떨까라는, 그냥 굉장히 작지만 좀 오히려 최종적으로는 굉장히 임팩트가 있었던 프로젝트였고요. 그래서 위에 있는 드로잉처럼 자연스럽게 건물이 4분할을 하면서 벌어지는, 그리고 건물이 오히려 그 바깥 공간들을 뚫고, 바깥 공간에서 건물을 뚫고 나가야만 바깥 공간이 나오는 어떤 순환 체계를 한번 구축을 해봤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중간 과정에 들어입니다. 조금 더 이제 어느 정도 스케일감과 구획에 대한 조금 더 다양한 아이디어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초기 아이디어를 이제 조금 더 힘있게 바인딩하는 방법들이 더 구현이 됐었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대로 동서남북으로 4개의 땅을 자연스럽게 나누면서 벙벙하게 땅을 쓰느니 오히려 땅을 건물이 나눠줘서 건물이 땅과 같이 묶여버리는 방식을 좀 채택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펼쳐진 1층의 모습이고요. 강의실이었죠. 대강당이라는 규모에 그렇게 큰 필요가 없을 만큼의 큰 대강당이 있다 보니까 분할의 방식이 조금 바뀐 건 있었는데, 그래도 즐겁게 땅을 재밌게 나누는 재밌었던 시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 상부층의 모습이고요. 사실 농촌 지역에 조금 필요 이상의 시설물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게 오히려 요새는 더 즐겁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했던 제안이었고요. 다음은 한 도서관의 초기 스케치입니다. 이 도서관은 이렇게 봐서는 지금 어떻게 컨디션을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데, 땅으로 고저차가 20m 정도 나오는
굉장히 희한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데서 들어가서 낮은 데로 계속 내려가는 어떻게 보면 쉽게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땅이고 공공시설에서 그렇게 그냥 메리트 있는 땅으로 좀 해석되기 힘들 것 같았는데 위치상 뭐 여러 가지 그 행정상 요 땅이 좀 셀렉트가 돼서 아마 그 공모가 진행이 됐었던 걸로 기억이 좀 납니다. 그래서 왼쪽이 가장 높은 지대, 오른쪽이 제일 낮은 땅이고 그 땅 순차적으로 어떻게 건물이 땅으로 내려갈 것인가를 막 고민을 뭐 엄청 했었던 프로젝트였고요. 개인적으로는 재밌긴 재밌었는데, 이 프로젝트는 정말 좀 아이디어 도출이 굉장히 쉽지가 않았었던 걸로 좀 기억이 됩니다. 그 건물이 조금 더 스무스하게 내려가는 게 상상이 되지만 극복해야 될 단차가 엄청나서 그래서 좀 고생을 했었던 기억이 좀 나고요. 그 다음에 약 조금 더 아이디어들이 구체화되면서 벌어진 스케치들입니다. 땅은 전체적으로 그 큰 판들이 내려가면서 건물이 그 판들이 떨어지는 사이들을 어떻게 묶어서 땅을 같이 해석해 줄 수 있을까가 이 프로젝트에서는 가장 중요한 관점으로 좀 작용을 했고요. 네, 그렇게 돼서 작업이 된 최종 드로잉입니다. 이게 아마 상부 진입층의 평면이었었던 것 같고요. 물리적으로 100% 극복이라기보다 오히려 막 많은 램프를 통해서 오히려 힘들게 내려간다기보다 그 판들끼리의 시각적 공유 그리고 어디에 있어도 그 다음 단계로 내려가는 판이 인지가 될 수 있게끔 실내 공간을 열어주고 그 다음에 구획 없이 모든 공간에서 저쪽 공간, 이쪽 공간을 같이 다 시각적으로 공유해서 오히려 웨이파인딩에 오히려 지형을 이용한 웨이파인딩이 좀 될 수 있는 그런 안으로 좀 구체화했었던 기억이 좀 납니다. 다음은 뭐 보훈회관이라는 우리나라의 사실은 생각 의외로 조금 지역마다 많이 존재하는 시설물입니다. 그러니까 뭐 국가유공자 뭐 다 잘 아시겠지만 국가유공자부터 뭐 기타 등등 뭐 여러 가지 나라를 위해서 조금 서비스를 하신 분들을 위한 뭐 어떻게 보면 복지 시설인데요. 이 땅도 되게 재밌게 저희한테는 좀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화면의 상당한 부분이 레벨이 더 떨어지면서 향은 둘 다 동서방향으로 열려서 그렇게 채광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계곡이 또 상부에 북쪽 이, 이 화면상 위쪽에 계곡이 또 흐르고 있고 사실은 금방 도시의 스카이라인도 아니요 도시 속도 아니고 그렇다고 100%막 전원의 풍경도 아닌 묘하게 행정구역상은 수도권이지만 땅 자체가 좀 재미있게 해석이 됐었던 프로젝트였고요. 그 와중에 저희가 하고 싶었던 부분들은 오히려 여기에 어설픈 건물이 들어와서 땅을 억지로 극복한다기보다 작은 알갱이로 쪼개가지고 그 알갱이들이 지면과 아주 좀 조금 더 편하게 붙어 있는 방식들을 고민을 했었던 프로젝트입니다.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추려질 것들이 추려지고 그리고 오히려 저 계곡에 흐르고 있는 겨울이 되면 별로 물은 없는 것 같던데 어쨌든 흐르고 있는 저 물가를 조금 더 관망할 수 있고 그리고 모든 박스 안에서 그 관망의 포인트라든가 박스끼리의 관계가 굉장히 수평적으로 위계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플랜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저쪽 남해안에 있는 해안가 앞에 있는 체육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지자체마다 다 요새는 그 체육시설을 확충하는 좀 의미 있는 시설 계획들이 많은데요. 거기에
어쩌다 보니 남해안의 해안마을에 조그맣게 진행이 됐었던 작은 체육시설의 평면입니다. 땅도 이 땅이야말로 좀 굉장히 재밌는 땅이었는데 진입층보다 땅이 솟아 있고 그다음에 그 땅 자체가 저수지화돼 있어서 저수지를 굉장히 오랜 시간을 사용하고 있어서 이 땅에 습지가 되었던 그 땅입니다. 그러니까 막 분화구처럼 화산처럼 좀 솟아 있는 땅에 어떻게 건물을 같이 공존을 시켜야 될 것인가를 초기에 고민을 했었던 프로젝트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습지 안으로 건물을 밀어 넣어서 작은 입구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 건물을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게 그 다음 단계에서 벌어졌던 이제 평면이고요. 최종 평면도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이 프로포션에서 거의 유사하게 좀 계획이 됐습니다. 이 스케치는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스케치인데 아무 선입견 없이 순수하게 프로포션만 가지고도 이 비례와 그 다음에 체육관이 찾아 먹어야 되는 큰 체육관 바닥의 면적들 그리고 외부 공간 그리고 고기를 감싸서 돌아가는 어떤 복도의 프로포션들 이런 것들이 조금 개인적으로 좀 만족스러웠던 프로젝트였습니다. 요거는 오히려 시간을 거꾸로 거슬러 가서 한 4, 5년 됐나요? 4년? 4년 전에 오히려 좀 무식하게 용감했던 시절에 했었던 현상 설계입니다. 결과는 결과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이게 개인적으로는 되게 힘들긴 했는데 모르겠어요. 그 재미의 요소도 되게 많았었던 기억이 좀 나서 잠깐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미술관 현상 설계 초기 스케치고요. 길 사이로 막 필지는 다 쪼개져 있고 심지어 여기는 안 보이는 필지도 하나 더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경사가 엄청나서 이거는 정말 땅을 해석하는 게 아마 꼭 저희뿐만이 아니라 아마 참가자 모두가 이 땅을 해석하는 게 아마 정말 다들 만만치가 않았었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요때 이 스케치를 잠깐 소개해드린 이유는 조금 지금보다 무식하고 용감하던 시절이어서 그랬는지 굉장히 더 복합적으로 상상하는 방식들이 작업 프로세스에 많이 좀 녹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많은 레이어들이 드로잉에 그려지는 걸 지금도 뭐 많이 좋아하긴 하는데 많은 레이어들을 가지고 오히려 우리가 다른 3D 툴이나 여러 가지 모형 뭐 이런 것들과 마찬가지로 드로잉 자체가 굉장히 복합적인 툴로서 작용하는 방법론을 그 당시에 많이 좀 탐닉을 했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다음 단계에 조금 더 머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벌어졌던 그 다음 프로세스의 드로잉들이고요. 오히려 이제 모든 것들이 조금 거쳐지고 개념이 생기면서 코어와 동선으로서 그런 그 무시무시한 단차와 높이와 떨어진 땅들을 극복하는 과정을 좀 더 면밀하게 생각을 했었던 드로잉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사실은 지금 저희 사무실의 최종 결과물을 같이 보여드리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조금 조금 선입견을 줄 수도 있고 요즘 취지랑 좀 다른 것 같아서 최종 결과물은 사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 드로잉의 어떤 스텝을 조금 설명을 드리게 됐네요. 요게 이제 마지막 공간들의 순수하게 그 레벨을 극복하고 그 레벨이 이상해지면서 벌어지는 되게 아기자기하고 재밌는 공간을 오히려 드로잉으로 좀 담았었던 드로잉. 요것도 좀 용감하던 시절에 지금도 용감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때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더 좀 무식하고 용감하던 시절에 했었던 모 정수장 공원 현상설계였습니다. 뭐가 많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멀티 레이어링과 오브제와 여러 가지 사무실이 기반으로 하고 있는 여러 철학들이 좀 사실은 녹았었던 작업이었는데, 그러면서도 무언가가 아주 쉽게 조형을 잡아주고 순수한 표현들이 있는 와중에 재밌는 오브젝트들이 좀 가득한 이런 것들이 사무실에서 가장 즐겨서 하는 작업의 기조긴 한데, 그때는 이것도 작업은 너무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쵸? 제일 재미나 결과는 좀 거꾸로 노는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재밌어도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할까요? 뭐 그랬던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그 드로잉 과정이라든가 모형 그리고 상상했던 그 재밌었던 그 풍경들이 그 프로젝트에서 꽤 즐겁게 좀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주 가벼운 메이킹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너무 유명하신 사무실들이 많아서 이제 뭐 모형의 퀄리티라든가 사무실의 아웃풋들, 꼭 지어진 건물 이전에 벌어지는 것들이 저희도 매번 깜짝깜짝 놀라는 사무실들이 참 많은데, 저희 작업도 한번 간단하게 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그 무대 장치 같은 공간을 저희 조금 좋아하는데요. 왜 그 연극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그 순간만큼 그 뒤에 백그라운드나 배경 같은 것들이 실제로 가서 불 다 켜놓고 보면 사실 좀 조악하고, 어떤 분은 막 그냥 붓으로 막 갖다가 막 페인트 칠해놓은 것도 있고, 막 사실 품질을 논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 무대 배경 같은 것들이 불을 다 켜놓고 보면 되게 좀 그런데, 실제로 그 연극이 시작돼서 조명과 함께 몰입이 되는 순간부터는 그 무대 장치가 갖고 있는 파워는 굉장하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모형이든 특히 모형에서부터 조금 그런 어, 조금 좀 약간 초현실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주는 초현실적인 것들을 좀 즐기고 있는데요. 작은 스케일 모형부터 좀 큰 스케일 모형까지 좀 여러 가지 모형을 같이 좀 저희도 틈나는 대로, 그리고 사실 좀 의무감에 많이 좀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정이 사무실을 운영을 해갈수록 과정이라는 게 너무 단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바쁘고 과정보다는 결과가 조금 앞설 때가 많아서 과정이 요새는 참 이렇게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시간을 많이 좀 들여서 그 과정을 좀 쌓아가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약간 미술관 현상 설계였었나요? 그때 빨려드는 공간을 조금 스터디를 할 때 만들었었던 모형들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공간이 빨려든다기보다 빛의 반사, 빛의 흡수, 그 빛을 실제 공간으로 좀 더 끌어들이는 방법들을 복합적으로 끌어들이려고 했었던 그런 스터디 모형이었고요. 이거는 저희가 했었던 그 작은 작진 않았습니다. 좀 큰 100평은 넘었나? 하여튼 좀 큰 주택이었는데, 어, 실제로는 저 나무를 어떻게든 팔려고 했었는데, 그거는 좀 쉽지가 않았고요. 다른 방식으로 그 들어간 음양의 표현을 오히려 조금 반사체를 가지고 표현을 하려고 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파놓은 건 아니지만 묘하게 시각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좀 해석하는 여지가 생길 수 있는 오묘한 분위기를 만드는 게 모형에서 좀 목표였고, 이거는 저희가 뒤에 아마 설명드릴 성당의 성체 조배실의 모습이고요. 빛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여기 조명이 없어서 모형에는 저 아치 공간에서는 없었는데요. 빛들과 함께하는 공간.
이것도 작은 아까 보여드린 평면의 주택의 최종 모형이었고, 또 예전에 했었던 두 채이며 네 채이기도 하고, 어머니도 살고 아들도 사는 굉장히 그 접근과 프로세스가 되게 재밌었던 주택이었습니다. 이거는 아까 그 성체주별시가 마찬가지 건물에 있는 성당의 진입부 공간 모형이고요. 이거는 그 성당에 들어왔을 때 약 8m에서 9m 정도 높이가 되는 그 성당 안의 모습입니다. 실제로는 높이가 상당하고요. 네, 이거는 그 성당의 아치를 해석하기 위해서 그렸었던 오리지널 드로잉입니다. 시간이 좀 제법 많이 흘렀는데, 네, 이게 아까 그 모형에서 잠깐 저희가 스터디했었던 실제 이제 공간의 모습입니다. 저희가 아직 글쎄요, 지어진 건물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몇몇 사례가 이렇게 지어진 사례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들어오면서 십자가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구심점이 굉장히 중요했었던 실내 공간이고요. 모든 금속 패널들은 구심체를 기준으로 팔각으로 둘러싸인 상당히 좀 이례적인 공간의 계획이었습니다. 지금은 저 친구님이 십자가가 없다고 하도 그러셔가지고 지금 가보시면 저쪽 십자가는 있는데 예수님이 있는 십자가가 없다고 하도 그러셔가지고 하나를 달아놨습니다. 네, 여기는 그 천장 콧볼을 봤을 때 이콘을 같이 그려 넣어서 천장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저희가 했던 것들은 오히려 고딕 아치를 조금 더 해석을 해서 음각이 아닌 그냥 고딕 아치가 아주 하늘하늘한 얇은 판으로 공간을 감싸면 어떻게 될까가 굉장히 궁금했었고, 그리고 그걸 좀 실현했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실제 이사를 진행 중에 좀 촬영을 했었던 사진이고요. 저희가 좀 생각을 해드려서 저 수녀님들 발 밑에 보면 살짝 찢어진 저 의자 밑에 틈으로 냉난방기를 잘 매입을 해서 따뜻한 바람도 나오고 시원한 바람도 나오게 좀 해드렸는데 추우셔가지고 지금 테이프로 좀 막혔습니다. 좀 저희도 해석을 조금 더 신중하게 했어야 되지 않았나. 근데 오히려 조금 직접적인 게 조금 독이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조금 미스테이크도 있었고요. 네, 여기 아까 모형으로 있었던 선체적으로 신 모습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4개 정도의 아치가 각각 다른 방식으로 빛을 쏘아내는 거를 좀 염두를 해서 좀 작업을 했었고요. 정면에 감실해 보이는 면으로 보이는 아치, 그리고 위에 반달처럼 보이는 사라지는 아치,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에 있는 빛의 선으로만 보이는 아치, 여러 가지를 좀 실험해서 좀 되게 재밌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막 준공이 끝난 한 초등학교 체육관이고요. 이거는 저희랑 바운더리스 건축이랑 같이 좀 재밌게 외부터 앞에서 좀 진행이 됐었던 프로젝트입니다. 교육시설은 근데 참 쉽지가 않아가지고요. 고생을 좀 했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이 초등학교 체육관이 요새 굉장히 많이 막 등장하고 지어지고 막 계획안도 뭐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은데 실제 조금 더 가벼웠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물성을 그 큰 체육관이 대부분 학교 시설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운동장도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체력도 뭐 어쩔 수 없이 많이 찾아먹고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기술적으로 전반적으로 모든 문화가 약간 이런 시설들이 조금 더 가볍게 표현되면 어떨까 하는 게 사실 시작부터 좀 아쉬움이었는데
저도 그 관성을 100% 깨기는 조금 쉽지는 않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채광을 정말 100%좀 끌어들이고 싶은 게 최고의 좀 목표였고요. 그런 와중에 밖에서 보여지는 육중함 속에 차라리 그러면은 체육관의 채광을 조금만 더 신경을 쓰자. 그래서 같이 좀 진행이 됐었습니다. 의외로 채광은 정말 충분하다 싶을 정도로 잘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어떤 채광의 아이디어들, 그리고 면과 면이 만나는 이런 프로포션을 좀 고민했었던 프로젝트입니다. 마지막은 지금 이제 막 땅을 파기 시작한 도서관 프로젝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바운더리스 건축과 비비 아키텍처 저희와 이렇게 셋이서 같이 좀 재밌게 진행하고 있고요. 이거는 앞서 체육관도 막 다 끝나는데 3년 걸렸는데 이것도 지금 뭐 이제 땅 파기 시작해서 설계만 2년 지나고 뭐가 이렇게 좀 생각보다 좀 재밌게 오래 진행하고 있는데, 이건 산꼭대기에 있는 도심 내 행정구역상 도심 지역 도서관 치고는 너무너무 이례적인 케이스의 땅이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저희도 모든 프로젝트가, 그래서 저희 강연 주제를 그라운드 드로잉이라고 좀 해드렸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땅을 다 좀 신기할 정도로 희한한 땅들만 골라가지고 하고 뭐 지어진 것도 있고 짓고 있고 막 그런 와중인데요. 이것도 도심 내 아파트 단지가 엄청 많은데 그 와중에 하나 있는 산에 꼭대기에 심지어 도로에서 200m를 올라가야 있는 부지입니다. 그래서 땅이 정말 너무 신기할 정도로 희한한 땅이었었고요. 그 초기 스케치와 함께 오히려 그러면은 레벨 차도 또 한 10m가 나서 건물이 다 지하돼야 되는 이상한 숙명이 돼버렸는데, 그렇다면 오히려 중점을 둬서 더 땅 속이지만 전혀 땅 속 같지 않은 건물을 만들면서 도서관을 끌어내보고자 했던 어떤 시도가 좀 있었습니다. 요게 그 땅 상부의 현장 모습이고요. 반대편을 보면은 높은 아파트가 좀 보이는데, 실제로 뭐 산 빼고는 뭐 주변이 아무것도 도심 컨텍스와는 전혀 다른 도서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지어지고 나면 굉장히 좀 재밌는 좀 이례적인 도서관이 좀 될 것 같고요. 네, 요게 그 조감도입니다. 어쩔 수 없이 도서관에 큰 체적이 필요하다 보니까 지하 1층의 도서관의 대부분의 면적들이 자유롭게 좀 펼쳐지고 있고요. 볼록 솟아오른 좌측동은 이제 세미나나 기타 시설들을 위한 동, 오른쪽은 도서관의 다른 열람실들이 상부로 올라가는 공간들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천창을 통해서 사실상 이게 지하로 계획이 되긴 했지만 빛이 채광이 문제가 되는 공간은 거의 하나도 없을 정도로 이 공간들도 좀 빛을 더 최대한 끌어들이고 해석하는 데 좀 중점을 뒀었던 프로젝트들입니다. 네, 이상이고요. 이게 너무 강연이 주물하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조금 설명만 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뭐 다양한 질문들 있으시면 저희가 같이 또 뭐 여러 가지 사무실 운영이라든가 기타 등등 뭐 여러 가지 좀 대답을 좀 드리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네, 강연 잘 들으셨죠? 네, 편히 그 채팅방을 통해서 궁금하신 부분들 질문 남겨주시면 소장님이 이제 읽고 또 질의응답을 해주실 텐데요. 먼저 그러면 아직 질문이 안 올라 있어서 제가 먼저 선수를 쳐서 궁금한 부분들을 물어보자면 굳이 제가 이전에 이제 그 세 팀의 부부 건축가들을 만났을 때는 아마 지금 이제 두 분의 형제 건축가랑 굳이 비교를 하자면 각자 살아오다가 이제 만난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가족이 된 거고. 근데 이제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자라온 환경과 지내온 시간이 오히려 더 이제 계속 이제 누적되고 이제 체득이 된 상황에서 이게 또 같은 어떤 건축을 하기까지도 사실 쉽진 않았을 거고, 또 이것을 또 같이 동업을 하자. 모르겠어요. 형제가 그게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사실 이제 질문도 되고, 물론 이제 요즘에 많이 동업들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족이 동업한다라는 게 쉽진 않은데, 이제 그런 어떤 이제 협업을 이루기까지, 동업을 하기까지의 소위 말해 누가 먼저 제안을 했을지, 어떤 과정으로 협업이 이루어지는지가 좀 궁금해요. 제가 좀 네. 답변을 좀 드리면, 뭐, 제가 어차피 동생이 있고 뒤늦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 형이 하는 작업의 영향을 당연히 학창 시절 때부터, 학부 생활 때부터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한 사람은 유학을 가고, 한 사람은 한국에서 실무를 쌓아가면서, 약간은 이제 좀 거리감이 있게 좀 진행을 하다가, 귀국을 하고 만나고 먼저 싸우고 시작을 하고 저는 꾸준히 일을 하다가 되게 자연스럽게 너무 그냥 필연적인 느낌으로 같이 뭐 작업을 쉐어하면서 말 섞으면서 그 작업 자체 결과물 좀 나오고 저도 이제 자기 작업에 대한 욕심 같은 게 있고 그런 게 자연스럽게 나와서 회사를 나가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라이센스 따면서 협업의 단계로 가지 않는다. 근데 거꾸로 보면은 같은 업종의 뭐 설계 일 자체가 그렇듯이 뭔가를 하는데 서로 각자 나와서 따로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더 어색할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 사무실, 동생 사무실 따로 간다는 것 자체가 말이 좀 오히려 그게 더 어색하지 않았나. 그래서 뭐 자연스럽게 그렇게 녹아 들어갔고 뭐 진행했던 작업 방식이나 제가 경험했던 뭐 그런 아틀리에들에서 작업했던 방식들의 코드가 어느 정도는 다 일맥상통하게 좀 맞아떨어진 것도 있고 지금 길진 않지만 한 2년 정도 하면서 뭐 그런 코드들이 더 이렇게 취합이 되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강연의 주제를 그라운드나 드로잉이라고 했던 것도 우리는 뭐 땅에 대한 뭐 그런 호흡을 되게 중요시 해가지고 쭉 이런 작업을 했던 게 아니라 되게 자연스럽게 했던 작업들을 펼쳐놓고 나열하다 보니까 사실 공공일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계획에 대한 아이디어를 너무 많이 쏟아냈기 때문에 그걸 나열해서 보니까 요 정도 분위기가 우리의 초창기에 약간 코드가 아닐까?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어휘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일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보면 필연과도 같게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되게 어린 시절? 학창 시절? 두 분의 형제 관계가 좋았나 봐요. 그러니까 보통은 치고받고 이렇게 관계가 그러면 일을 같이 하고 싶을까라는 질문이 생길 텐데 동생이 먼저 이게 필연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만큼 관계가 뭐 바꿀 것도 없죠. 네. 뭐 그냥 다 혼자 왜 좋게 사는 거니까 싸우고 이런 것도 없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그 프레젠테이션을 해주시면서 보니 계속 결과물을 만들기 전에 항상 그 초기에는 날것의 드로잉을 되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고집스럽고 집착스러워 보여요. 제 기준에는 꼭 이거를 해야지만 결과물이 나올 것 같고 과정을 잘 보낼 것 같은. 그래서 물론 이제 조금은 더 강연에 있어서 더 집중해서 그렇게 보여줘서 그렇게 드러날 수도 있겠지만 더 제가 이제 가까이서 봤을 때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건 어떻게 뭐 누구를 위한 것일까?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만들어내는 어떤 작업물을 네. 클라이언트를 이해시키고 소통하기 위한 장치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날것의 드로잉의 모습은 사실 클라이언트가 보기에는 다소 되게 거리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클라이언트를 위한 것일까? 아니면 두 분 스스로의 만족을 위한 것일까라는 이제 궁금함도 있었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 이 드로잉을 일방적으로 형제 중에 누구 한 명이 절대적으로 하는 것인가? 그렇다라고 하면 역할 분담이 어떻게 보통 작업을 할 때 나눠지는지 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클라이언트를 설득하는 용도의 드로잉도 소개는 안 돼 있지만 걸어 있기는 하고요. 사실은 극한적으로 드로잉이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때도 사실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드로잉을 클라이언트를 위한 드로잉도 사실은 존재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만족이라고 하면 맞는 건 같고요. 이걸 가지고 이거 이렇게 잘 나왔으니까 이거는 한 500만 원 좀 되겠다라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모든 작업 베이스는 사실은 약간의 자기 만족은 약간이라기보다 생각보다 많은 부분의 자기 만족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름답고 즐겁고 모든 과정이 여기 녹아 들어있는 그 스텝이 보이기 때문에 자기 만족으로서의 작업의 요소는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드로잉은 지금 소개해드렸던 드로잉은 제가 그린 드로잉이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이제 구체화되면서 그린 드로잉은 또 좀 더 나눠지고 있습니다. 네. 하나가 더 있었나요? 뭐였죠? 그렇다면 아무래도 초기에 날것의 드로잉이 대부분 결과물까지 이어진다고 하면 먼저 드로잉하는 사람이 인자인가?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낼 때 예를 들면 그래서 보통 그러면 이거를 어떻든지 간에 이제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이제 만들기 전에 이제 아이디어가 이제 조금 최종적으로 결정되기까지 그 과정을 어떻게 소통할까? 신기하게 거의 비슷해요. 그 배치에 대한 포석이라든가 그게 그냥 누가 그렸을 때 누구 걸로 나와야 되는데 초기 아이디어가 좀 이상하게 좀 비슷해요. 네, 그거가 여태까지 했던 프로젝트에 막 엄청나게 막 많은 기억자 또는 시효자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 아이디어 자체는 거의 막 부활 정도는 같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냥 그려지는 것 뿐이고 누가 그리면 누구 걸로 먼저 나오는 것 뿐이고 그렇지 이상하게 그거는 그렇게 다르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협업을 하시는 파트너분들의 일단 욕심 같은 게 있잖아요. 이번엔 내가 할게, 다음엔 네가 해, 이번엔 내가 하고 싶은 이런 논쟁 자체가 어떻게 보면 되게 소모적인 거라고 저는 좀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초창기 아이디어 스케치나 이런 거는 형이 먼저 많이 진행을 하긴 하지만 편집을 섞어가면서 아이디어가 섞어가는 과정은 자연스럽게 좀 융합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아뜰리에에서 선생님들이나 소장님들이 되게 추상적으로 더 이것보다 훨씬 더 추상적으로 그리는 스케치를 현실화시키면서 이걸 편집하는 쪽의 업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게 더 익숙한 것도 있고요. 네, 일단 초창기 아이디어부터 이게 어긋나기 시작하면은 여러모로 힘들었을 것 같기는 한데 그 아이디어 자체는 거의 다 맥락이 좀 비슷했었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보여드린 프로젝트 전체 거의 대부분이 공공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땅과 호흡하거나 그런 큰 둘레는 어느 정도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오는 스케치들에 대한 공유나 이런 것들은 되게 좀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네. 질문이 하나 왔는데 아까 조금 겹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두 분 소장님의 협업을 할 때 역할 분담, 스텝과의 역할 분담,
그리고 외부 건축가들과 협업할 때 역할 분담을 프로젝트 예시로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네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질문으로 협업을 할 때 역할 분담을 좀 말씀드리면 조금 원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뭐 저희 사무실이 갖고 있는 장점은 그냥 일반적인 파트너십에서 형제라는 뭐 그런 버프 이런 거 말고요. 어떻게 보면 디자인 공부를 훨씬 더 많이 한 형의 베이스가 아이디어나 스케치나 뭐 뭔가 사무실의 정체성을 쌓아갈 수 있는데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런 비슷한 캐릭터를 또 다른 파트너가 갖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뭔가 이렇게 약간 페이퍼 아키텍트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고, 현실화 됐을 때 그 괴리가 너무 커서 실무와의 괴리를 좀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문제가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문제가 돼서 찢어지는 파트너십도 많이 경험을 했고, 네, 그런 반면에 사실 저희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밸런스는 되게 잘 맞아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밸런스가 자연스럽게 협업으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계획과 스케치 그리고 편집과 구체화돼서 그 아이디어를 실현화시킬 수 있는 그 롤이 저희는 어느 정도 좀 세팅이 돼 있다라고 답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텝과의 역할 분담은 저희는 사실 정규로 스텝을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때그때 맞춰서 필요한 인원을 좀 섭외를 해서 진행을 하는 상황이라서, 웬만하면은 뭐 저도 실무를 다른 사무실에서 할 때 다른 스태프들과 많이 일을 해봤기 때문에 가장 구체적으로 효율적으로 일을 좀 뿌리는 편이에요. 이건 뭐 되게 일반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뭔가 일을 진행을 한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외부 건축가들 협업은 그리고 저희도 협업은 한 크게 2번 정도가 좀 있었고요. 바운더리스 건축사 사무소 그리고 비비 아키텍트 이렇게 두 사무실과 뭐 근작 2개를 좀 같이 진행 중이기도 하고, 하나는 끝나고 이렇게 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렇게 됐었는데 일을 정확히 나누는 거는 사실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거는 아직도 좀 진행 중인 부분도 있고, 서로가 서로의 스케줄도 있고, 이제 정확하게 일이 센티미터 단위로 이렇게 탁 여기까지 우리가 하고 여기까지는 너희가 하고, 이거는 사실은 쉽지는 않은 것 같고, 아마 비슷하게 협업을 하시면은 다들 뭐 비슷한 고민들을 하실 것 같은데, 근데 저희는 그래도 그 정도를 나누고, 그리고 그 정도를 가지고 어떤 이슈에 대해서 고민할 때 이게 뭐 어디가 더 힘들고 저쩌고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그래도 좀 인적 관계가 오랜 시간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대화로 좀 잘 나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무실이 50대 50의 비율로 지분으로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할 때 일을 어떻게 나누는 게 가장 좋은가라는 거는 저희도 좀 알고 싶고요, 사실. 그건 사실 되게 힘든 것 같고, 사실 그때그때 조금 소모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때 조금 조금 인간적인 방식으로,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그리고 교류가 항상 좋은 관계로 교류가 저희는 있다 보니까, 세 사무실이고 두 사무실이 그때그때 잘 배분되면서 좀 나눴던 것 같아요. 그러나, 어렵죠. 네, 그게 참, 사무실 내에서도 뭐 직원들이 이렇게 쭉 있으면 얘 시킬지 쟤 시킬지 이런 거 좀 어려운 부분 중에 있는데, 실제로 2개의 동등한 사무실 이렇게 같이 한 프로젝트를 쉐어할 때는 이제 참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조금 그 방법이 있다면 조금 공부하게 좀 지키고 싶은 건축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지키고 싶은 부분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지키고 싶은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그게 곧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같이 좀 말씀드리자면은, 조금, 뭐, 꼭 독특하다,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는 약간 사무실이 좀 건강하다? 라는 거는 좀 한번 읽어보고 싶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꼭 작업의 수준이라든가 작업의 저기보다 또 실제로는 요 지키고 싶은 부분이나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작업 외적인 부분일 것 같은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경제적으로 원활히 잘 돌아가고 그러니까 꼭 많은 일을 막 비싼 일을 좋은 일을 막 왕창 수주해서 막 사무실이 막 찢어질 때까지 막 꿀꿀 막 일쳐먹는 것처럼 막 떠먹은 뭐 마냥 막 이게 아니라 항상 받을 돈을 잘 받고 잘 주고 그리고 그 안에서 시스템적으로 항상 적당한 일이 좀 잘 굴러가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오히려 그런 면접에서 조금 지키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은 그 와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과정의 아카이빙을 좀 계속 좀 잘 하고 싶어요. 이게 바쁘니까 이게 은근히 많이 무너지거든요. 좀 하다 보면 아니 뭐 그냥 일단 그래서 내야지 뭐라는 부분도 막 되게 세게 치고 올 때도 있고 일단 마무리해야 되니까 우선 모든 걸 좀 생각하고 아웃풋으로 넘어갈 때도 사실 빈번히 있어서 조금 애써서 막 그런 것들을 생산하고 맞추려고 하는 건 사실 그런 맥락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보여주신 경당 프로젝트의 경우 모형이 거의 실제로 보이는 듯한 느낌이 나타났을 때 드로잉으로 진행된 프로젝트와 다르게 모형이 주로 진행이 있는 디벨롭하는 거죠. 모형을 설계한 디벨롭하는 것은 어떤 용도와 비중으로 이용하시는지 협업에는 어떤 영향을 주시는지 요거는 정확히 보신 것 같습니다. 이게 모형이 모형이 가장 중요했었던 프로젝트가 맞고요. 실제로 모형이 뭐 뒤에도 있기는 한데 이 공간의 높이와 깊이가 이미 정해져 있는 사실 인테리어 프로젝트다 보니까 공간 높이와 깊이감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바로 저희가 투입이 됐었던 부분이라서 오히려 모형을 가지고 바로 좀 세심한 부분이 먼저 좀 체크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각도라든가 그 R 값이 얼마나 좀 필요한지 기타 등등이 좀 굉장히 중요했었던 기억이 좀 나고 있고요. 협업에는 어떤 영향을 모형은 오히려 그 의사결정에 모형이 등장했을 때는 되게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이 거의 바로 모형을 가지고 서로 동의를 해서 진행을 했었던 기억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계약서는 없습니다. 그럼 모든 이 지금 사무실에서 벌어지는 어떤 일들에 대한 것들이 1대1이신가요? 그러네. 1대1은 뭐 여러 가지 계약서? 1대1이죠. 네. 사실 이제 저희가 오프라인이 아니라 이제 전면 온라인으로 하면서 실질적으로 강연을 이렇게 주고받는 환경이 조금 제약이 있다 보니까 사실 이제 기획을 맡은 제가 이제 사실 대표로 이제 두 분을 이제 사무실에서 뵈면서 사전에 이제 이야기를 잠깐 나눴지만 두 분이 이제 강연을 하기에 앞서서 걱정하셨거든요. 이제 약간의 건조할 수 있고 재미없을 수 있고 약간 그런 부분을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마주하면서 좀 지금에 와서 드는 약간의 궁금함은 평소에 이제 특히나 지금은 이제 스텝이 없으니까 네. 평소에 이제 이 사무실에서 두 분이서 일을 하시면 어떻게 일을 하실까 약간 상상이 되면서도 안 되면서도 그래요. 그래서 평소에
일을 하는 거는 일도 하겠지만 두 분이서 또 어떤 대화를 나누시고 어떻게 일을 이렇게 하시는지 실질적인 어떤 일의 환경이 좀 또 궁금해요. 제가 잠시 잠깐 대화를 나눠봤지만 보통 이 얘기만 좀 하죠. 역시나 일도 건조하게. 그렇죠. 네. 되게 대단하진 않고요. 아마도 뭐 조금 사무실이 이제 커지면서 직원들이라든가 다른 이제 뭐랄까요, 좀 챙겨줘야 되는 더 대상들이 이제 생기기 많아지네요. 시작하면 이제 조금 더 여러 가지를 하겠죠. 뭐 워크숍을 하든 뭐 회식을 하든 둘이서 나가서 밥만 먹으면 됐지 뭐. 그렇잖아요. 회식할 이유가 별로 없고 일하다 뭐 소주 마시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사실은 지금은 그냥 일 베이스로 좀 돌아가는 상황인 것 같고요. 좀 더 커져서 뭐 어느 날좀 규모가 생기면서 이제 조금 이제 직원들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 이제 좀 다른 구색이 좀 생기겠죠. 네. 그러면은 또 그냥 자연스럽게 궁금한 건 네. 아무래도 이제 드로잉을 하고 또 모형을 만들고 어떻든지 간에 최종안이 나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결과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가 아무튼 느끼는 가장 이번에 이 강연에 컸던 거는 결과만큼이나 과정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구나. 그리고 그걸 되게 의미 있게 아무튼 아카이빙 하시려고 노력하시는구나라는 거를 이제 간접적으로 느꼈는데 물론 이제 유학도 다녀오셨고 하셨지만 좀 인사이트를 어디서 얻으시는지도 사실 궁금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웃풋을 내기 전에 인풋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주의라 네. 조금 어디서 어떻게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동업을 하면 같이 협업하는 파트너를 통해서도 사실 인풋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잠시 잠깐 얘기를 나눴지만 이런 건조한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각자가 인사이트를 얻는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부부 건축가 분들은 일을 끝나고도 집을 같이 가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일과 생활이 같이 공존하는 부분이 좀 컸다면 네. 두 분은 이제 아까 제가 얘기를 잠깐 나눠보니까 이제 일을 끝나면 이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시잖아요. 네. 아마 조금 이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건축 외적인 부분에서 좀 이렇게 인풋하는 어떤 다른 이야기들이 있을까? 글쎄요. 그게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궁금한 거는 부부로 일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일하시고 집에 또 손부잡고 가서 어떤 다른 세계로 바로 전원을 뽑아버리고 다른 세계로 들어가시는지가 오히려 거꾸로 궁금한데 적절히 떨어져서 그 파트너 둘이 적절히 이제 따로 떨어져서 따로 뭐 식구들이 다 있으니까요. 여행도 가고 뭐 할 수 있는 뭐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생활 속에서 뭐 다른 게 또 캐치되는 것들이 있고 이거는 그냥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게 좀 궁금한데. 아, 네. 근데 진짜 특별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딘가에 영감을 받거나 뭐 그런 거 자체도 어차피 서로 따로 생활하는 거에 있어서 뭐 어디를 딴 데를 구경을 가거나 박사를 가거나 가족들이랑 어딜 가는데 이게 좋다든가 뭐 매체를 통해서 영화나 뭐 이런 거는 뭐 개인적으로 다들 하시는 거라 크게 뭐 다른 거는 특이점은 없을 거라고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노트북 카메라를 돌려서 사무실 풍경을 비춰주고 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들고서 한번 보여주시죠. 하면서 설명을 그래도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좀 생겨 있고요. 이게 뭐 충분할지 모르겠는데 저희 책, 모형, 뭐 기타 등등은 약간 낮은 자세가 좀 안 나와서 낮은 장에 좀
이렇게 알토란 좀 들어가 있고요. 네, 뭐 그렇습니다. 또 혹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혹시 요즘에 가장 관심사가 있다고 하면 어떤 것이 있으세요? 관심사요? 네, 요즘에 조금 이렇게 아무거나 말씀하시면. 근데 요새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시기도 조금. 저는 사실은 저희는 사실 이렇게 뭔가 뭐 어떤 장에서 이게 사실 이렇게 어떤 불특정 다수랑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그렇게 아직 되게 어색하세요? 네, 어색하다기보다 약간 조금 되게 좋아하지는 않는 편이에요. 왜냐면 이게 표정에서 느껴져요. 네,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사실 대단하지가 않기 때문에 꼭 대단해야만 하는 건 아니지만 아직 조금 뭐랄까요? 이게 뭐 더 잘하는 사람도 많고 아직 좀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리고 뭐 아직은 조금 뭐가 더 생기고 해도 그리고 좀 학술적으로 해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들어서 그렇긴 한데 요새는 코로나다 보니까 오히려 3, 4, 5 모여서 좀 그룹핑해서 이렇게 오히려 오와 시를 논하는 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잘했고 나 이거 너무 우리 이렇게 잘하고 이것도 좋은데 이래서 망했다라든가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뭔가 시행착오에 대한 네, 시행착오에 대한 워크숍 같은 게 조금 같이 하고 싶은 생각이 되게 많아요. 근데 어떤 사무실도 같이 이제 가까우신 분들이랑 이렇게 삼삼오오 모여서 얘기하다가 봐도 엄청 많잖아요. 다른 사무실마다 이게 말만 안 했지. 말만 안 했지. 사실 막 진짜 큰일 날 뻔한 사무실들도 있고 힘들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위한 어떤 리스크 매니지먼트 같은 어떤 그 장이 한번 그런 게 좀 저는 예전부터 좀 생각한 게 딱 그건데 요즘 너무 시행착오가 많으니까 저도 불안정하고 그 비슷한 연배의 다른 소장님들도 사실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있고 그런 것들을 술안주가 아니라 더 실질적인 조금 더 실질적인 차원에서 한번 논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기술에 대한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나오고. 자연스럽게 나오고 저희 사무실도 사실 기술에 대한 어떤 여러 궁금증과 그다음에 그 목마름이 되게 많거든요. 사실 이렇게 막 아름답게 만드는 거는 막말로 내 손에서 탄생시키면 되는 거라 이제 여기까지는 막 원하면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실제로 기술적인 더 진보된 기술로 다가가는 거는 사실 무슨 이벤트가 있거나 아니 진짜 정말 어떤 노력을 위해서 해보거나의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 진짜 신기술이라는 게 진짜 하늘에서 내려오듯이 나한테 어디서 진짜 고급 기술이 이렇게 뚝 떨어져서 내가 그걸 힘들게 소화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게 다 그 리스크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기술 그 어떤 시행착오들에서 같이 버무려져서 나오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그런 좀 공식적인 자리인데 굉장히 좀 허물 없이 우린 이래서 한번 망했다 그런 워크숍 같은 게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한번 해보고 관심이 가는 분야이에요. 사실상 좋은 면을 볼 수밖에 없고 강연 같은 거 하다 보면 사실은 그렇죠. 포장된 이야기들이 과포장이라기보다 포장이 중요하잖아요. 그 자리에서는. 중요한 게 포장이니까. 포장이라기보다 진짜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또 학술적인 의미도 있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이제 망한 프로젝트, 예를 들어서 진짜 이건 어떻게 나도 수술도 안 됐다. 막 약간 이런 느낌의 일들을 같이 공유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고 봐요. 왜 다 같이 비슷한 연배에 비슷한 그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면 사실은 그걸 사실 자기가 경험해봐야 가치거긴 한데 그래도 모두가 한번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할 수 있는 장이 있어요. 오히려 그런 게 또 기술적으로 진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마도 많은 소장님들이 지금 비슷하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마음에 가지고 있을 텐데 선뜻 이거를 이렇게 풀어내기가 참 장이 열리기까지 참 쉽지 않아서
개인적으로 잘 된 사례에서 배우는 것만큼 그렇지 않은 사례에서 배우는 거가 또 되게 남다를 텐데, 혹시 황승현 소장님 요즘에 관심사? 좀 비슷한 맥락일 수도 있는데 그 좀 되게 현실적인 사무실 운영의 시스템을 어떻게 잡는 게 아, 좋은지가 좀 계속 관심사인 것 같아요. 디자인 업위는 난 이런 게 좋아 지금 말하기도 되게 힘들고 난 이런 건축할 거야 라고 단정 짓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우리가 뭔가 지어지거나 뭐 하는 프로젝트들이 너무 수두룩해가지고 그런 걸로 어디 SNS나 이런 걸 하면서 뭐 이런 자리도 사실 그렇게 해서 편하지는 않은데 아직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근데 뭐 그런 거는 자연스럽게 쌓여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현실적으로 이제 사무실 운영 시스템을 어떻게 잡아 나가는지 그거는 개업 초기부터 계속 갖고 있었던 물음표인 것 같아요. 아틀리에 사무실에서 디자인 업이나 막 이런 거에 대한 탐구는 수두룩하게 많이 했는데 결국 현실적인 그 시스템의 부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내 사무실에서는 보완해서 좀 만들고 싶다.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직원을 뽑을 때 어떤 부분을 고려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마 학생들도 지금 보고 있을 거거든요. 아, 네. 네. 그럼 좀 말씀을 잘 드리고 싶어요. 갑자기 적극적으로.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요새는 뭐 시대가 바뀌었다라는 되게 일반적인 얘기가 오히려 건축계는 더 심할 수도 있는데 사실 저희는 이제 40대 초반으로 실무를 처음 시작할 때는 뭐 1세대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선생님들의 1.5세대나 1세대 가량의 사무실에서 엄청난 하드 트레이닝을 겪으면서 소위 말해 돌쇠처럼 일을 해왔는데 줄리아근에 막 맨날 밤새고 실장님도 똑같이 밤새고 맨날 변경하고 막 이런 거를 막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를 지금 세대 스태프들한테 기대하기는 당연히 힘들 거고 요새 돌쇠 같은 친구들은 없죠. 그리고 젊은 건축가분들도 지금 다 개업화 하시는 분이 되게 많아서 그분들이 실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거의 뭐 춘추 전국시대처럼 막 1인 사무실도 엄청 많고 하는데 거기서 그런 걸 생각해보면 워라밸은 당연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와중에 어떤 직원을 뽑느냐는 사실 포트폴리오나 뭐 개인의 작업 능력이나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중요하겠지만 애티튜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근데 그거는 저희도 직원을 뭐 고용해서 쓴 적은 없지만 여러 학생들이나 인턴 같이 좀 같이 일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게 짧은 시간이라도 일정 기간 일해보면 딱 눈에 좀 보이더라고요. 좀 태도 같은. 약간 저희가 건조하니까 그렇게 건조하지 않는 좀 밝은 분위기의 그런 분들을 선호합니다. 혹시 덧대어서. 네, 뭐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그러니까 사람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좀 되고 일은 사실 배우면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큰 차이가 초반에는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그 사무실에 잘 녹아 들어가면 잘 하더라고요. 대부분. 그 어려운 일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요즘 좀 잘 되고 세대 차이라는 건 사실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서로 이렇게 좀 하고 그리고 저희는 그 야근을 하고 그러지 않아서 그냥 할 만큼 하면 집에 가니까 5시 반 되면 피곤하고 이러니까 집에 가거든요. 저희는 항상 설계 이런 것도 밤을 잘 안 새서 됐다 싶은데요.
그래서 그냥 뭐 그렇게 저기 하진 않으니까 워킹 컨디션은 좋습니다. 뭐 오시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은 항상 잠깐이라도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은 뭐 편하게 연락 주셔도 괜찮습니다. 가장 영향을 끼친 뮤지션이나 장르. 저는 음악은 뭐 이병우 음악 감독이나 아니면 레리 칼튼 기타리스트를 되게 좋아하고요. 락 밴드가 고등학교 때 참 좋았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재즈나 블루스가 좋더라고요. 저는 기타리스트들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시간이 좀 지난 옛날 음악들 좋아하고요. 네. 황승기 소장님. 저도 근데 뭐 가요를 그렇게 많이 듣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예전에 저도 뭐 락 음악이나 뭐 그런 것들을 좋아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쪽에서 취향을 찾다기보다 좀 새로운 영감까지는 아니지만 새로운 자극을 좀 받고 싶어서 약간 일렉 기반의 뭐 칠라웃 음악 같은 것들, 약간 차분한 미디엄 템포 음악 같은 거 좀 선호하고 있어요. 건조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근데 그렇게 건조하지 않습니다. 그게 되게 차분한데 어느 선에선 닳거든요. 그런 음악 장르가 있어요. 가장 영향을 끼친 건축가, 영화 감독.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사실 감독을 누구 꼽으라고 하면은 조금 다 좋아해요. 대부분의 감독들을. 영화에 편식이 없으시죠? 네, 영화는 그 편식이 없고 너무 상업적인 영화는 그것도 상업적인 대로 웃고 즐기면 되니까요. 그 대신 오히려 그 아주 단순한 영화도 좀 분석적으로 보는 걸 좋아해서 여러 번 보고 이것 때문에 이걸 넣었구나 이런 것들을 캐치하는 것도 좀 재미가 있고 너무 옛날에는 진짜 좀 올드한 막 누구죠? 그 호러 찍는 아저씨 영국 감독 히치콕 그런 데까지는 잘 몰랐는데 요새는 가끔 보면 시끌그 보면 좀 그것도 이제 의미도 좀 재밌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저는 영화는 다 좋아하고요. 건축가는 가장 영향을 끼친 건축가. 좋은 건축가들은 다 영향이 없진 않은데 오히려 학창 시절 때는 정보가 없어서 외국 건축을 접하기가 참 쉽지는 않았었으니까 공간에서 쓰는 김승훈 선생님이 했던 건축들이 당시로서는 자료가 되게 많고 하니까 실제로 직접 가서 좀 볼 수도 있고 해서 그때는 영향이 좀 많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때 영향이 제법 조금 있었던 1호제에서 일할 때도 그 공간의 영향이 요소요소에 없지가 않더라고요. 일하면서 이렇게 자세히 짚어보니까 평면을 구성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리고 그 1호제 특유의 그 좁은 공간에 되게 밀도 있게 좀 집어넣는 방식의 그 평면 구성들이 그 당시에도 계속 좀 영향이 평면을 저희는 되게 중요시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관성이 조금 중요했었던 것 같고 그 이후에 오히려 막 여러 나라를 좀 돌아다니면서 영향을 미쳤던 오히려 가서 실제로 보면 대단할 것 같았는데 오히려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그 동년배 아티스트들이 더 좀 자극적으로 오더라고요. 건축하시는 분 말고 그 사람들이 그냥 막 졸업하고 영상 찍는 분들 그냥 바로 설치 미술로 뛰어들어가지고 저거 왜 하나 그 당시에는 저거 왜 하나 싶었는데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그게 오히려 더 조금 바로 이 직업을 배워서 온전히 이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직업을 이용해가지고 어딘가로 제3세계로 튀어나가는 그 에너지가 다시 생각해보면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하라고 해도 쉽지 않죠, 사실. 근데 그때 뭐 젊은 에너지로 미술을 배워서 영화를 하고 뭐 건축을 배워서 다른 영상 아티스트가 되고 이런 친구들이 굉장한 것 같아요. 그때는 굉장히 자극을 많이 받았어요. 기성 건축가들은 사실 자료가 많잖아요. 그 건물을 가서 보는가도 열심히 뭐 갈 수 있으면 다 볼 수도 있고 요새 뭐 코로나라 그렇지만
그리고 거기서 일해보면 또 더 많은 걸 얻을 수는 있지만 사실 그건 이제 거기서 일까지 본다는 건 좀 사실 그냥 쉽지 않은 경험이기 때문에 그건 차치하더라도 그 건물을 경험해보는 건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는 보는데 그 와중에서 굉장히 신기한 길로 가면서 자기 영역을 막 파헤치는 친구들은 되게 자극이 많이 되고 그게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던 그런 연극 무대? 그 네, 무대 맞아요. 장치? 네. 이런 것들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하는 게 또 약간 이렇게 매칭이 네, 약간 그런 네, 있어요. 되는 부분도 느껴지네요. 네. 혹시 한국 가장 영향을 끼친 건축이나 건축가는 뭐 사실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뭐 알바로 시자나 존 포슨 이런 거 좋아. 영화나 영화 감독은 저도 막 가리지는 않는데 어느 정도 리얼리티가 좀 살아있는 걸 좀 좋아해서 히어로물은 거의 안 보는 것 같아요. 오히려 마블 같은 거는 저도 별로 왜 재밌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캐릭터가 많아서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막 무슨 얼굴에 뭐 쓰는 되게 두 분이 많이 닮아 있으시네요. 네. 정신이 없더라고요. 다 나오는 한 10몇 명 나오는데 다 누구지? 막. 하여튼 그렇습니다. 공모전을 많이 참여해 오셨는데 공모전을 선택하는 기준이 있으신가요? 이거 참 어렵고 되게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저희도 늘 고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글쎄요,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되게 약간 말을 조심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수준이 사실 아직 조금 좋지 않은 환경의 공모전도 사실 없다고 할 수 없고, 뽑는 관성이라는 것도 사실은 지극히 주관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서 되고 안 되고의 포인트에서 실망감이 많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고른 게 아직도 저희도 굉장히 어려운데 우선 비슷하죠. 그러니까 그 심사위원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그래도 봤을 때 조금 공신력이 있거나 아니면 그냥 차라리 막 제3세계 같은 공모전도 조금 요새 좀 찾아보고 있어요. 막 이 동네 여기 뭔데 이런 게 갑자기 생뚱맞게 이런 게 뭐지? 여기다 왜 이걸 왜 짓지? 막 약간 이런 것도 오히려 조금 관심을 가긴 해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그쵸? 결과가 조금 주관적이다 보니까 그런 게 조금 이제 뭘 했는데 이 정도면 재밌을 것 같고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우리만 재밌는 게 아니라 다 재밌죠. 막 들어오는 사람들 막 땅이 재밌으니까 막 다 나도 재밌어 너도 재밌어 막 우리 다 재밌어 이러면서 막 진취적으로 막 하니까 사실은 재밌는 거야. 그것도 다 재밌는 거고. 근데 결과에 대한 이제 해석이라는 것도 너무 그 주관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얘가 아니, 이 팀이 어떻게 이렇게 뭐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라는 게 시간을 많이 들인 입장에서 판단이 자꾸 되니까 그런 게 조금 어쩔 수 없이 좀 아쉬운 부분도 있긴 한데 그래도 객관적으로 조금 심사위원이 그래도 제일 최우선 크라이테리아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드는 와중에 다른 것도 좀 여러 가지 좀 살펴보곤 있습니다. 그냥 생뚱맞은 것들. 네. 저희 뭐 사실 민간 일이나 이런 게 좀 풍요로우면 저희들 많이 시도하지는 않는데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인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추려서 투입이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 말했던 것처럼 심사위원이 될 수도 있고 기획을 하는 베이스가 좀 인식이 깨어있는 지자체지나 기획을 뭐 세관협이나 어디에 좀 맡겨서 깨끗하게 운영하려는 취지가 지침서나 보면 이런 걸 보면 좀 보이더라고요. 근데
뭐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공모전을 가지고 타율을 논한다라고 치면 결과적으로 그게 또 그렇게 선택해서 타율이 좋으냐. 사실 어차피 홈런밖에 남는 건 없는 건데 뭐 그래서 등수안에 든 거는 뭐 그래도 우리가 잘 선택한 거냐 약간의 그냥 위안을 받는 정도인 것 같은데 사실 이거는 지금 답은 없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더 질문이 없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아쉬우실 수 있으니까 한마디씩 네, 마지막 인사를. 뭐 이렇게 보실만 했을까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뭐 다 좋은 사무실들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이 강연의 주제 마친 거기에 오히려 궁금증들이 좀 많으셨을 것도 같은데, 좀 해소가 되셨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뭐 비슷하고요, 사실. 네. 그렇게 대단할 건 없지만, 어쨌든 귀한 시간 저희랑 함께 해주셔서 우선 감사드립니다. 네. 말씀 드린 것처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냥 파트너십인데 형제가 하는구나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파트너십 하는데 저기는 부부가 하고 저기는 남이 하고 여기는 형제네 딱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1시간 반 정도나 진행을 했는데 일단 뭐 이런 자리로 인사를 드리게 돼서 저희도 좀 영광스럽고 저희도 앞으로 조금 더 좋은 작업들 많이 해가지고 다른 식으로도 한번 또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셨는데 네, 감사하고요. 저희 다음 건축 집담은 3월 23일이에요. 한 달 뒤에. 다음 모실 분은 오늘은 형제였다면 다음 모시는 강연자분은 백명화 백인화 소장님으로 자매로 이루어진 건축사무소입니다. 네, 오늘 들으셨던 분들 주변에 많이 또 소개해 주시고 다음 3월 23일에 5번째 강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